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대사증후군의 원인 치유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싶은 분은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틀림없이 모두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치유법은 지난 그 40여 년 동안의 제 이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고, 그 후 여러 가지 이 후성 유전학이나 또는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론, 장내 미생물학, 세포 생물학 등을 통해서 이 치유법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다음 5가지 요건, 곧 복부 비만, 중성지방 수치의 증가, 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저하, 고혈당, 고혈압, 이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인 성인의 약 30%가 대사증후군에 해당하고, 미국의 경우에 35% 내지 40%가 대사증후군이며, 그 숫자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게 저 젊은 층에서까지, 심지어는 젊은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건이 하나도 없는 모두 깨끗한 사람은 전체 성인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도대체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무엇인가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대사증후군은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습관의 지나침, 특히 음식의 과식,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지나친 과아 스트레스.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배고픔에 익숙해지도록 적응을 해왔는데, 지난 5, 60년 동안에 갑작스러운 음식의 과식으로 지구상에 뚱뚱한 사람, 뚱뚱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면역을 담당하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이를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혼란이 되어서 그 생태계가 훼손이 돼가지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 점막이 파괴돼가지고 장 누수 증후군이 일어나서 장내 염증물이나 내독소가 세포 내로 유입하게 됩니다. 이 이제 만성 염증이 면역 세포로 하여금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음식의 과식이 지나친 과잉 영양을, 그래서 우리 혈액 내에 들어오는 영양분은 모두 다 세포 내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꿔지는데, 세포 내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뭘 먹든지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꿔져 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가 가서 열어줘야 됩니다. 일종의 인슐린이 세포막에 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포도당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먹어가지고, 인슐린이 와가지고 세포막에 와가지고 세포에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포도당을 들여 넣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세포가 그만 그 인슐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이 생긴 거예요. 하도 계속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을 세포에서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면 그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에 못 들어간 포도당을 데리고 지방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에 비만을 만들어내게 돼. 이제 거기에서 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오줌으로 내보내게 돼. 이것이 이제 당뇨가 됩니다. 아까 그 장내에서 유입되어 온 내독소가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면 이것보다 고지혈증 그래요.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혈관 내에 너무 때가 많이 끼게 되면 혈관이 굳어지는데, 이걸 동맥경화. 그러면 이제 자연히 혈압이 높아지게 돼. 이와 같이
모든 문제는 장내 환경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이 5가지 요건은 이것이 병이라고 보다는 곧 심각한 병이 오겠다고 알려주는 이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대 앞에 이제 계기판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엔진이 고장났다고 하는 신호가 뜰 수도 있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뜨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엔진을 고치고 펑크난 타이어를 바꿔야 돼.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엔진이 고장났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는 경고 신호가 떴는데도 계속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이와 똑같이 대사증후군은 우리 안에 장내 환경을, 피부 환경을 바꾸라고 하는 경고 신호이고,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방식을 고치라고 하는 경고 신호인데, 그걸 못 알아먹고 그걸 장내 환경과 피부 환경을 바꾸지 않고 또 생활 습관과 방식을 고치지 않은 채로 계속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게 되면은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뇌경색이 온다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콩팥이 망가지거나 또 암이 오거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누수증후군은 그게 병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과 방식을 정말 고치세요. 그리고 장내 그리고 피부 환경을 바꾸라고 하는 경고 신호를 알아먹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엔진을 고쳐야 돼요. 타이어를 바꿔야 돼. 이와 같이 장내 환경과 피부 환경을 고치고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쉽게 장누수증후군이 사라지게 됩니다. 방법은 뭐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게 먹되 음식은 채소와 껍질째 먹는 과일과 통곡식 위주의 섬유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장내 면역을 담당하는 미생물 약 38조 마리로 알려져 있는데 그 먹이가 이 섬유소인데 이걸 먹지 않으면 그 장내 미생물이 약화돼 갖고 면역이 저하돼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게 이 섬유소를 집중적으로 2주만 잘 먹여도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이 들어오는 섬유소를 분해할 때 신호물질, 그보다 SCFA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걸 생성하는데 이 신호물질이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막아주고 장 점막을 두껍게 보호해서 장 누수증후를 막아주고 되고, 그런데 반대로 섬유소가 적어지면 유해균이 장의 보호막을 먹어치워 가지고 장에 구멍을 내서 장 누수증후를 만들게 되고 그 장내 염증물과 유해균이 구멍을 뚫고 세포 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근본적으로 식단을 바꾸고 이 섬유소를 많이 먹여주는 것인데,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일일이 이것을 잘 챙겨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활 문화라는 게 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내 식단을 내 마음대로 선택이 잘 되지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잘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생야채 범벅이라든가 과일, 물만 먹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절식을 합니다. 저녁 식사까지 잘 아시되, 자, 늦은 밤에는 식사를 하지 말고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약간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포 내에 쌓였던 독소를 자가 포식하는, 밥이 안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쌓였던 독을 해독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섬유소만 먹여요, 아침에는. 그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가능한 대로 섬유소를 먼저 먹습니다. 물하고 과일이나 채소. 그런데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는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했는데 그게 오늘
생활 문화 속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섬유소를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식사 전에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생채소와 과일을 많이 구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드시고 일반 식사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은 섬유소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섬유소 분말을 그 한농마을이라고 농약도 안 하는 그런 곳에서 재배한 채소를 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유기농으로 된 섬유소 분말을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채소와 과일을 식전에 먹기가 어려울 때는 이 섬유소 분말을 가지고서라도 대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되 그것이 마음대로 이제 안 될 수가 있을 때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섬유소를 드시되, 좋은 음식의 식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음식을 오래 씹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침에서 나오는 효소하고 음식이 잘 섞어져서 물이 되도록 씹은 다음에 위장으로 내보낼 때 우리 장 내 미생물을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물을 소홀히 하는데 차나 커피나 주스 같은 것은 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걸 드시되, 물은 항상 저는 이제 보온병에다 볶음 현미물을 가지고 또 생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볶음 현미물 뜨거운 물하고 생수하고를 반반씩 섞어요. 이것보다 이제 음양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물을 늘 많이 드십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나서 점심때까지 한 6컵 정도를 저는 물을 먹도록 권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에 엄청난 해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인 꼭 낮에 햇볕을 쬐고 이 땅에 있는 미생물하고 접촉을 하는 게, 우리 땅은 정말 수많은 미생물이 층층으로 겹겹으로 돼서 우리의 면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맨발로 밟고 걷기, 또는 흙을 만져서 꽃밭 가꾸기를 하든가, 어쨌든 놀이를 하더라도 우리가 흙하고 접촉하고 햇볕을 쬐는 이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흙 한 숟가락에 미생물이 약 15억 마리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흙하고 접촉을 안 해서 그것보다 위생 가설이다, 우리의 여러 가지 알레르기라든가 많은 생활 습관병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손을 많이 씻고 전혀 흙하고 접촉하지 않고, 이런 지나친 청결주의가 우리의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관여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는 꼭 환기를 해서 산소가 잘 유입되도록 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것이 면역 증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잠자기 전에는 늘 내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활기 있게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이 들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건강하고 정말 활기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자기 머리에 각인을 하고, 장누수 증후군은 다만 내 생활 습관과 방식을 고치라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완전한 건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내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내 건강을 건설하는 청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영상적 이미지를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아까 말씀드린 아침을 공복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자, 너무 음식을 많이 과식하지 말고 생과일과 섬유소, 채소와 물만 먹는 방법으로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올리브유 같은 좋은 식물성 오일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채소와 과일을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세포 내에
오토파지, 해독이 일어나고 섬유소가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을 돕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이 준비가 충분히 안 될 때는 아까 섬유소 분말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것과 과일만 드셔도 좋고, 그 준비가 안 된다면 섬유소 분말에다 물만 드셔도 아침을 공복 상태로 만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커피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권합니다. 유기농 커피로 관장을 할 때 장내 환경을 깨끗이 하고 면역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제 커피 관장법은 유명한 독일 의사 막스 거슨이라든가 미국의 의사 시냐 히로미 같은 분이 커피 관장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증명했는데요. 저와 우리 환자들에겐 아침과 저녁으로 꼭 커피 관장을 2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관장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나온 배설물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러한 장내 노폐물을 놔두고 이대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커피 관장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어쩔 때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깊게 들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서 우리 체내로 산소와 정말 생기가 들어오도록 깊은 호흡을 하고, 운동은 아까 햇볕을 쬐이고 땅을 밟도록 하고, 저녁에 수면을 깊게 잘 취해서 잠잘 때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는 이러한 생활 방식과 습관을 유지하면 모두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천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펴낸 졸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책과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책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식사 방법, 그 다음에 커피 관장 방법, 호흡 방법, 그 다음 운동 방법, 잠자기 이와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잘 소개해 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